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이 말하듯 기상 직후는 혈압이 흔들리고 혈액 점도가 높아지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저는 오늘 복잡한 의학 용어 없이 아침 루틴만 바꿔도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차근차근 보여드리려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이해, 작은 실천, 기록 순서로 누구나 해낼 수 있는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단, 기저질환이나 복용약이 있으시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며 맞춤 조정해주세요. 그럼 첫 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린 경험 있으셨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만 기상 직후의 생리적 변화가 겹치면 실제로 위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화장실 가려다가 휘청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순간들이 반복된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분이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진해지고 갑자기 일어나면 교감신경이 확 켜지면서 혈압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몸이 놀랄 수 있는데 여기에 고혈압이나 당뇨, 흡연 습관,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인이 있으면 아침에 작은 습관 하나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마치 조용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퍼지듯 아침에 급하게 움직이는 행동 하나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제가 상담했던 이정부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의 이정부님은 평생 재단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새벽에 급히 일어나 화장실로 가다가 핑 도는 느낌을 자주 겪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지만 점점 빈도가 늘어나면서 거의 매일 아침 불안한 마음으로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어지러울까봐 걱정이 앞서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씀드리니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지만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립성 저혈압 가능성을 언급하며 천천히 일어나라고 조언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침 루틴을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정부님은 알람이 울리면 바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새벽에 일어나 일터로 가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습관을 천천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알람이 울리면 침대에 누운 채로 30초 동안 복식 호흡을 하기로 했습니다. 배를 천천히 부풀렸다가 내쉬는 동작, 단순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기지개를 켜고 발목을 천천히 돌리며 30초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침대 옆에 잠시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것으로 루틴을 완성했습니다. 첫 며칠은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자동으로 몸이 일어나려고 했고 의식적으로 멈추고 호흡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움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이 편안해졌다고,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지 않다고요. 단 1분의 루틴 변화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침 첫 1분을 안전시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숨 고르기 30초, 기지개와 발목 돌리기 30초, 그리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딱 이 순서만 지켜도 체감이 다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몸을 깨우는 시간 1분만 주는 것입니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침대 머리맡에 천천히라고 적은 메모를 붙여두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글자가 보이면 자연스럽게 급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둘째, 일어나자마자 마실 물 200에서 300ml를 미리 준비해두고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십니다. 다만 심장이나 신장 문제로 수분 제한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실천하세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꼭 아침에만 더 그럴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 대처로 바뀝니다. 우리 몸은 밤과 낮에 전혀 다른 모드로 작동합니다. 밤에는 휴식 모드로, 낮에는 활동 모드로 전환되는데 바로 이 전환 시점인 아침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입니다.
밤사이 우리 몸에서는 땀과 호흡을 통해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8시간 정도 자는 동안 약 500ml 정도의 수분이 손실되는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양입니다. 수분이 줄어들면 혈액이 진해지고 진한 혈액은 혈관을 통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마치 물이 적게 든 국이 뻑뻑한 것처럼 말이죠. 동시에 기상 직후에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 몸을 깨워 활동 준비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여기에 급작스러운 체위 변화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아래쪽으로 쏠립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우리 몸이 자동으로 이를 조절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혈관 탄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조절이 늦어집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어지럼이나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박성우님의 경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68세의 박성우님은 평생 전기기술자로 일하신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2층 침실에서 1층 거실로 계단을 내려가곤 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숨이 차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부족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빨리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동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어느 날은 계단 중간에서 난간을 꼭 잡아야 할 정도로 어지러웠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면서 알게 된 것은 아침 루틴의 문제였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가고 세수를 하고 곧바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누운 자세에서 선 자세로 다시 계단을 내려가는 자세로 단 5분 사이에 3번의 급격한 체위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함께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먼저 앉은 자세로 10초를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심호흡을 3번 하고 발목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는 발목 펌프 운동을 10회 합니다.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 서서 다시 10초를 기다립니다. 이 과정에서 몸의 혈압 조절 시스템이 작동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빨리 움직이던 습관을 바꾸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박성우님은 끈기 있게 실천했습니다. 침대 옆에 큰 글씨로 10초 멈추기라고 적어 붙였고 휴대폰 타이머를 사용해 정확히 10초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숨이 덜 찼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계단에서 난간을 잡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30초의 여유가 하루를 바꿨다고요.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요인의 합입니다. 수분 부족, 호르몬 변화, 급격한 자세 전환, 이 모든 것이 아침 시간에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누적되는 개입을 합니다. 수분 보충, 호흡 조절, 스트레칭, 자세 전환 시간 주기, 그리고 급한 행동을 피하는 습관화, 이것들이 함께 작용할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알람을 2번 설정하세요. 첫 번째 알람은 기상 알람으로 이때는 눈만 뜹니다. 1분 후에 울리는 두 번째 알람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1분이 우리 몸을 깨우는 준비 시간이 됩니다. 둘째, 일어나기 전 복식 호흡을 6회 반복하세요.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 호흡법은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를 막아주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천천히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면 실천이 멈춥니다. 그래서 오늘은 숫자와 시간으로 간단히 가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7가지 계명이라고 하면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각각은 1분 안팎의 간단한 행동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것만 골라서 시작하면 됩니다. 각 습관은 앞서 말씀드린 신체 메커니즘에 정확히 대응합니다. 수분 섭취는 혈액 점도를 낮춰주고 호흡은 교감신경을 진정시키며 스트레칭은 말초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식사 조절은 급격한 혈당 변화와 과도한 염분 섭취를 피하게 하고 자연광 노출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정렬시킵니다.
하나하나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문미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의 문미자님은 손주를 돌보는 일이 일상입니다. 손주가 유치원 가기 전 아침을 먹이고 하원 후 저녁까지 함께 보내는 바쁜 하루를 보내십니다. 몇 달 전부터 오전만 되면 피로감이 심해지고 손주와 놀아주다가도 자꾸 안고 싶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조금 나아지지만 오전의 피로는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혈압약도 잘 먹고 있고 밤에 잠도 나쁘지 않은데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하루 일과를 점검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손주 아침을 준비했는데 본인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손주가 먹다 남긴 과자나 빵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는 하지만 햇빛을 직접 쐬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밤사이 빠진 수분을 보충하지 않고 단순 탄수화물과 단 음식으로 아침을 시작하며 생체 리듬을 맞출 자연광 노출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7계명 중 딱 3가지만 골라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를 마시기. 이를 위해 전날 밤 물병을 침대 옆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둘째, 부엌에 서서 일하기 전에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며 1분 스트레칭하기. 셋째, 손주 유치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현관 앞에서 햇빛 5분 쬐기. 3가지 모두 5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첫 주는 깜빡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손주 돌보느라 바쁘다 보니 자기 몸은 뒷전이 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물 마시기, 스트레칭, 햇빛이라고 적은 메모를 붙여두고 휴대폰 알람도 설정했습니다. 2주차부터는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면 자동으로 물병에 손이 가고 부엌에 서면 목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3주가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오전 피로감이 줄었고 손주와 놀 때도 예전보다 활기가 생겼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발견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단 간식을 먹은 날은 오후에 졸림이 심했고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조금이라도 먹은 날은 하루가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7계명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 200에서 300ml를 마십니다. 단, 신장질환이나 신부전으로 수분 제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둘째, 침대에서 복식 호흡을 1분간 합니다. 배가 부풀었다 들어갔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호흡합니다. 셋째, 종아리 펌프 운동과 발목 돌리기를 1분간 합니다. 누운 채로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넷째, 목과 어깨, 등을 천천히 스트레칭합니다. 목을 좌우로, 앞뒤로 천천히 움직이고 어깨를 으쓱했다 내리며 등을 둥글게 말았다 펴는 동작을 합니다. 다섯째, 가정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5분 정도 앉아서 안정을 취한 다음 같은 자세로 1회에서 2회 측정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아침 식사 구성을 점검합니다.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소량이라도 포함하고 채소나 통곡물을 함께 먹으며 짠 음식이나 단 음식은 최대한 줄입니다. 일곱째, 햇빛을 5에서 10분 쬐입니다. 베란다나 현관 앞에서 안전하게 자연광을 받으면 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창문 가까이에서라도 밝은 빛을 쐬는 것이 좋습니다. 이 7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 딱 2가지만 골라서 시작하세요. 나머지는 한 가지가 완전히 습관이 된 후에 하나씩 추가하면 됩니다. 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것보다 천천히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냉장고나 화장실 거울에 선택한 2가지를 적어 붙여두고 매일 체크 표시를 하면서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의심은 당연합니다. 막연히 좋다고 하니까 따라하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면 훨씬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이 2주 챌린지입니다. 사람은 체감만으로는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비슷하게 느껴지고 지난주와 이번 주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기록을 하면 달라집니다. 2주 전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숫자가 생기고 그 숫자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보여줍니다. 기록은 곧 동기부여가 됩니다.
숫자가 좋아지는 것을 보면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지고 설령 나빠지더라도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준호님의 경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66세의 나준호님은 30년 넘게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시다 몇 년 전 은퇴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계속되었는데 문제는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어지럼이었습니다. 회전하는 듯한 느낌은 아니지만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느낌, 눈앞이 잠깐 어두워지는 느낌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천천히 일어나라는 조언만 들었습니다. 함께 2주 챌린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했습니다. 작은 노트 한 권과 펜, 그리고 가정용 혈압계. 매일 아침 기록할 항목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아침 혈압,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 둘 다 기록합니다. 둘째, 전날 밤 수면 시간,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났는지 적습니다. 셋째, 기상 후 어지럼 정도를 0에서 10까지 숫자로 표현합니다. 0은 전혀 없음, 10은 매우 심함입니다. 이 3가지만 매일 아침 5분 안에 기록하면 됩니다. 나준호님이 선택한 아침 루틴은 물 마시기와 복식 호흡, 그리고 발목 펌프 운동이었습니다.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기록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고 새로운 루틴을 잊어버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첫 주 평균 어지럼 지수는 6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불편함을 느끼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기록을 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전날 밤 늦게 잔 날, 그리고 아침 루틴을 건너뛴 날의 어지럼 지수가 7에서 8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반대로 루틴을 잘 지킨 날은 5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이 발견이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둘째 주부터는 더욱 성실하게 루틴을 지켰습니다. 전날 밤 물병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고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는 대신 1분을 투자했습니다. 복식 호흡을 하고 발목을 움직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둘째 주 평균 어지럼 지수는 3으로 떨어졌습니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혈압도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첫 주 평균 최고 혈압이 145 정도였는데 둘째 주에는 138로 낮아졌습니다. 숫자로 보니 더 실감이 났습니다. 2주가 끝났을 때 나준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이 없었다면 변화를 못 느꼈을 거라고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은 체감하기 어렵지만 2주 전과 비교하니 확실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계속 실천할 힘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숫자가 좋아지는 것을 보니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고 이제는 루틴 없이 아침을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근 준비하듯 서두르던 아침 시간이 여유로워졌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도 차분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2주 챌린지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7개명 중 2개에서 3개를 선택해 꾸준히 실행하고 혈압과 수면 시간, 어지럼 정도를 매일 같은 시간에 기록하세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불편함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작은 수첩을 사용하셔도 좋고 휴대폰 메모장에 표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하루 30초면 충분합니다. 댓글 기능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침 7개명 챌린지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의 인증을 보면서 함께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2주 후 여러분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이 왜 위험해 보일 수 있는지 이해했고 그 위험을 작은 습관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처음부터 7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기 전 복식 호흡 6번과 물 1컵, 이 2가지만 꼭 해보세요.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옵니다. 이정부님, 박성우님, 문미자님, 나준호님, 정혜수님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 몸은 여전히 변화에 반응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나를 시작하면 내일은 둘이 되고 한 달 후에는 당연한 일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매일의 작은 승리를 응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고 서로 격려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건강한 내일,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